안녕하세요. 여기는 광주 영산강유역환경청 앞 비자림로 숲을 지키기 위해 뭐라도 하려는 농성 19일째 텐트 앞입니다. 오늘 며칠 만에 유튜브 방송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마음이 참 아팠고 생각이 너무나 많은 하루였어요. 왜냐하면 제2공항 반대를 외치며 제주의 청년 노민규 님이 세종시 환경부 앞에서 단식 농성을 이어가시다가 오늘 쓰러져서 실려가셨습니다. 거기서부터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그림을 그려봤어요. 노민규 님이 몇 번씩이나 환경부 장관에게 서한을 보냈어요. 20일 동안의 농성 동안 환경부 장관은 단 한 번도 대답을 해주거나 내려와서 국민의 한 사람, 제주도 청년 노민규님을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그 마음이 어땠을지 제가 다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 마음을 이어가겠습니다. 대답하지 않는 국가, 그리고 한 국민이 한 사람으로서 저항을 함에 있어 단식, 이것은 최후의 수단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단식이 20여일 가까이 이어짐에도 대답하지 않고 무언가를 개선하려고 노력하지 않는 국가는 어떤 국가일까 생각을 해봤어요. 단식을 하는 것. 왜? 제2공항이 생겨나면 우리의 고향 제주가 파괴될 것이, 그 속도를 걷잡을 수 없게 될 것이 너무나 자명하기 때문에 단식을 택한 건데, 그것이 바로 두렵게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국민을 두렵게 만드는 것은 국가 폭력이라고 저는 오늘 제 생각을 한 줄로 표현해 봤습니다. 정리를 해 봤어요. 국민을 사지로 모는 것, 목숨을 걸고 국민이 국가의 제도에 대해 저항하게 만드는 것은, 그러한 국가는 폭력 국가라고 밖에는 뭐라고 할 말이 없습니다. 제2공항 비자림로 잘 아시리라 생각하고, 혹은 또 모르는 분이 계실 줄로 알아요. 비자림로의 이 저항, 투쟁, 농성, 이런 것들이 왜 일어나는가는 가장 처음 난개발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지난 8월 미적으로 아름답다는 뜻은 아닙니다. 어쨌든 그 소중한 도로가 함부로 단 이틀 만에 1000여 그루의 나무가 한꺼번에 베어지는 상황이 이 시대의 정신과 역행된다는 것을 국민들이 함께 말해 주어서 이 공사가 멈춰졌었어요.
그렇게 난개발을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들은 말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어떤 동의나 계산 없이 대안책을 내세우지도 않고 이 사업 비자림로 도로 확장 공사 사업의 주체인 제주도는 또 한 번 공사를 강행합니다. 올해 3월 말부터였어요. 그런데 함부로 베어졌던 나무를 안고 있던 시민들이 그 나무와 숲의 의미와 가치를 깨닫기 시작하고 있었던 것은 아마 관심 없었을 텐입니다. 그렇게 3월 말 다시 재개된 공사를 그 숲을 지키고 있던 시민들과 그 뜻에 공감하고 연대하는 많은 국민들의 지지 속에 비자림로가 아니라 비자림로 숲이구나 하는 인식을 깨닫게 되면서 그 안에 살고 있던 생명들의 이름이 불려지기 시작했고, 그 가운데에는 그 공사를 막아설 만큼 강한 힘을 가진, 즉 우리가 공사보다 더 우선순위로 지켜나가야겠다고 약속을 한 천연기념물이나 멸종위기 야생생물들이 많이 살고 있었던 것을 발견해 나감으로 인해서 결국 5월 말 다시 한번 공사는 멈춰주게 됐고, 그 뒤로 다시 재개되지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공사와 그 생물들을 보전하는 것은 도저히 만날 수 없는 관계잖아요. 그렇게 계속해서 저항을 이어나가고 있고, 이 난개발에 대해서 도저히 국민들보다, 지구의 기후위기 시대보다, 멸종 시대보다 도로개발이 더 중요한 제주도는, 우리 평화의 섬, 공존의 섬은 어떻게든 공사를 지속하려고 방법을 찾고 있고, 시민들은 어떻게 해서든 그곳을 지키려고 이렇게 막아서고 있습니다. 그 비자림로 저항이 비자림로 자체가 갖고 있는 가치나 의의, 시대정신, 이런 것 외에도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비자림로는 왜 뜬금없이 공사를 시작했냐? 제2공항 연계도로 때문이기 때문이거든요. 제2공항으로 향하는 도로의 시작점이에요. 비자림로를 막아서지 못하면 제2공항으로 뻗어있는 금백조로를 어떻게 막아설 수 있을까요? 금백조로가 어떤 곳이냐면 아까운 곳이에요. 보기만 해도 아까운 곳이에요. 가로등이 없고 건물이 없고 그저 오롯이 자연 환경으로서 남아있는 오름굴락, 그리고 수많은 동굴 지형, 그리고 가장 제주에서 가난한 마을들이 모여 사는 그 금백조로가 지켜지길 바랍니다. 그런 곳이 제주도에 남아있지 않아요. 그리고 그 한 곳이 무너진다는 것은 동시에, 그리고 앞으로도 얼마든지 우리가 채 알기도 전에 사라질 수 있다는 그런 우리의 허용을 뜻합니다. 국가란 것은 이익단체가 아닌데도 권력과 자본을 유지하기 위해 시민들을 저버리고 있네요. 참 이상하죠. 답답합니다.
물론 그것은 우리의 소중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자체를 부정하는 말이 아니라 잘못된 부당한 부분에 있어서입니다. 그 외에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들이 만들어 온 이 국가라는 것은 사랑하고 싶은데 참 왜 이렇게만 자꾸 국가라는 단어를 이렇게 우리를 다치게 하고 위협하게 하는 폭력적인 존재의 이름으로서 불러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아는 아저씨가 한 분 생각나네요. 주민등록증을 반납해버린 분이 하나 있어요. 나는 이 국가가 국민이기 싫다 하고 그 주민등록증을 반납하고 싶네요. 오늘은 벌써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 몇 가지 단어들을 한번 찾아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어제 이제 그저께 주민 찬반 토론회를 처음 여기에서 제주도 어르신들이 올라오시고 도 관계자들이 올라오셔서 찬반 토론회를 했는데 저는 시민 활동을 하고 있지만 왜 시민 단체이자 주민으로서 참석하는 게 아니라 시민 단체로서만 참석해야 했는지, 왜 주민임을 거절당했고 부정당했어야 하는지 알 수 없고요. 그 회의에서 일어난 이제 많은 이야기 가운데 아차 싶은 게 있었어요. 내가 생각보다 내가 사용하고 내가 요구하고 있는 단어들의 뜻을 명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게 있구나. 그러므로 인해서 이 단어, 이 글이 가진 힘을 10분 활용하지 못하고 있었구나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아마 비슷할 거라고 생각해서 공감대가 이해와 공감도가 더 이어질 수 있었는데 하는 아쉬움으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농성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생각하면 어떤 의미가 떠오르세요? 우리 지금 SNS로 보통 대화를 해서 단어의 뜻, 의미보다 아마 어떤 이미지들로 떠올리지 않으실까 생각하는데요. 그런 까닭으로 몇 가지 단어들을 함께 이야기해보고 정립시켜 보겠습니다. 재밌겠죠? 농성, 여기 농성 19일째입니다. 농성 19일째인데 협상을 하지 않는 국가, 관청, 공무원들은 마치 합의점을 찾음에 있어서 시민단체가 마치 억지를 부린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농성이라는 것 자체가 네이버 사전으로 찾아서 참 죄송한데, 농성,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한자리를 떠나지 않고 시위함이라고 참 부족한 설명을 해놨어요. 농성이란 것은 제가 저 나름의 표현을 해보자면 자신은 어떤 한 개인, 나라기보다 국민으로서 한 사람, 어떤 구성원으로서의 한 사람으로서 공존을 위해 이러함이 필요하다, 이런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의지를 밝히면서 한 자리를 지킨다는 것인데, 이 한 자리라는 것이 뭐 화장실만 가고 앉아 있는다기보다 의지를 변함없이 나타내고자 목소리를 내는 것, 자신의 의지를 밝히기 위해 마음을 지키고 뜻을 지키고 이 자리를
지키면서 표현한다는 뜻이라고 한번 생각하면 좋겠어요. 농성, 투쟁. 투쟁은 싸우자는 게 아닙니다. 그쵸? 투쟁이라는 것은 어떤 대상이 있어야 돼요. 나 혼자 싸우는 건 투쟁이 아니에요. 누군가, 무언가 우리를, 나를 다치게 하고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지 않기 위해, 지키기 위해,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투쟁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항. 괜찮아요. 저항. 여기 노트북 불이 켜져서 괜찮아요. 저항은, 네. 저는 비자림로를 생물 다양성 저항이라고, 멸종 저항은 전 세계적으로 많은 환경운동가들이 쓰는 이 시대의 저항의 이름인데요. 저항이란 것은 약한 사람이 강한 사람한테 마치 하는 것 같은 이미지를 갖고 있지만 동등합니다. 그러기를 바랍니다. 저항은 이거 재밌네요. 저항. 병균이 침투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우리의 생체가 자기에게 유해한 상황입니다. 우리를 하나의 국민, 세포, 몸으로 치면 세포라고 하면 이 세포로 이루어진 국가가 국민에게 유해한 상황, 병의 원인이 되는 환경이 되고 있음. 아프고 죽고 다치고 스스로 지키지 못하는 원인이 되는 환경, 작용, 침입 이런 것들로부터 살려고 하는 것들을, 그런 성질을, 그러한 힘을 저항이라고 합니다. 스스로 이 병균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약 먹어야죠. 약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약을 지어주는 의사가 누구일까요? 의사, 땅청, 여기 우리 뷰티풀 영산강 유역 환경청 전기 주고 처마 밑에서 안 내쫓는다고 엄청 뿌듯해 하시지만 여기 농성자가 생겼다는 것 자체가 농성자가 힘든 게 아니고 부끄러운 상황이죠. 그 사실에 조금 더 집중해서 명상을 하셨으면 좋겠네요. 우리 분들께서. 의사, 약은 아마 제도 개선일 겁니다. 지금 잘못되어 있는 것을 조화롭게 몸의 건강 상태를, 밸런스를 유지할 수 있게 처방을 내리는 것, 제도 개선. 결국 국민이 아무리 울고 소리쳐도 이 상황이 극복될 수 없다면 그 원인인 병균 자체가 스스로 바뀌어야 해요. 세포가 아니라 몸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야 세포는 자연적으로 살아나게 돼 있지 않겠습니까? 저항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아픈 질병, 병균을 예로 들어서 한번 말씀드려 봤어요. 평화 한번 알아볼까요? 평화는 안 싸우는 상태, 둘이 성격 좋은 사람들이 안 싸우는 상태가 없는 것이 아니라 갈등이 없는 것이 평화. 공존하고 있다, 조화롭다. 근데 갈등이 있으면
우리 제주도에 갈등이 이렇게 많으면 평화의 섬이 아니고 평화의 섬이라는 말은 거짓부렁이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곳은 폭력국가이면서 기후위기 시대, 멸종시대, 난개발을 반대하는 이 시대 정신을 역행하고 있는 제도, 국가, 청, 공무원 이런 분들과 함께 참 이야기해보고 싶은 그런 시간입니다. 평화는 갈등이 없는 상태예요. 안녕하세요. 오늘 숙직하시는 분인가요? 숙직하시는 분인가요? 아, 예, 고맙습니다. 또 뭐 없나요? 생물 다양성 협약 국가 요 한마디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은서님은 7시 20분 버스를 타고 가십니다. 매일매일 오셔요. 얼마나 사랑하는 비자림로 시민 은서님. 생물 다양성 협약은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겁니다. 뭐냐면 팔색조 제주도에 많다. 뭐 사실 흔하다. 이런 말을 자꾸 듣게 되는데 전 세계적으로 멸종 위기에 처했기 때문에 이 생물만큼은 반드시 지켜야 하고 이것을 지키기 위한 노력과 준비를 해나가겠다고 하는 것이 생물 다양성 협약인데 협약 국가 대한민국은 그 어느 곳에서도 팔색조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다고 충분히 말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이 생물 다양성 협약이 참 좋지 않은 이유는 우리 4대강 이명박 님께서 이곳에서 수여하는 상을 받으셨어요. 4대강으로 자연을 많이 지켰다고 그 상 잘 반납하시고 사죄하셨는지 모릅니다. 이것을 지키기 위해 정말 혼신을 다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진짜 잘못하시는 거죠. 이거를 어떻게 뻔뻔하게 받는 건지. 마지막으로 멸종, 생물 다양성 협약에 의해서 지켜지고 있는 멸종 위기종을 많다. 우리나라의 제주도에 많을 수 있어요. 그게 얼마나 많은지 자세히 알지도 못해요. 우리나라는 팔색조, 굳이 대표적으로 한 가지 따지자면 팔색조가 몇 마리 있는지조차 모르는 국가예요. 그러면서 많다고 서식처들을 파괴하고 그저 서식처를 파괴하는 게 아니라 한 마리만 지키지 못해도 이것은 위기인데 번식 시기에 공행사를 강행하고 그 번식 서식처를 부셔버리는 것은 어떠한 행위인지 인간 역시 멸종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언젠가의 그 날 이전에 우리가 저질러 놓은 이 상황을 조금이라도 반성하고 멈추도록 노력하고 적어도 미안함을 느끼는 그러한 사유의 인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멸종. 인간은 많은 종이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 남아있는 단 한 종만 살아남은
몇 안 되는 종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우리는 다양한 나비처럼 개미처럼 벌처럼 여러 종이 살지 못하고 단 하나의 종만 살아남았을까요? 저는 이 질문에서 왜 인간이 멸종 시대를 초래했는지에 대한 해답을 찾았었습니다. 스스로 멸종하기 때문에 지구의 멸종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어처구니가 없죠. 이동성 야생 동물종 보전에 관한 협약이 있군요. 국제협약. 이거 공부해봐야겠네요. 그저 야생 동물을 단순히 보호하는 것 중에서도 이동성, 로드킬에 대해서 어떤 메시지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벌써 26분이에요. 이렇게 길게 찍어버렸네. 그럼 바로 끝내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오늘 달 예뻐요. 달이 차오르고 있어요.